결국 터지게 터졌습니다. 이젠 노조 내부 분열입니다. 하루에 1000명씩 노조에서 탈퇴 중입니다. 하지만 절대 급작스러운 전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수순인 것이죠.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 끼워져 있었다는 것을 그들 빼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문제가 되어 노조가 분열되고 있는 걸까요? 그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이런 뉴스 내용들을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의 노조가 어쩌다 이렇게 대중의 외면을 받고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특정 집단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때는 변화의 상징이었던 노조가 왜 스스로 몰락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본질적인 비극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몰락의 시작점에는 바로 6억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었습니다. 처음 뉴스에 1인당 6억 원의 성과급을 요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물론 노조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인 불만과 회사의 막대한 이익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정도라는 게 있고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인가요? 고물가와 고금리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평범한 시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시기에 나온 6억이라는 숫자는 대중에게는 박탈감을 넘어선 조롱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조가 외부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그 투쟁은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린 셈입니다. 더 가슴 아픈 부분은 이 숫자가 노조 내부의 동료들에게 준 상처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가전 부문이나 모바일 부문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톱니바 바퀴처럼 움직이는 수많은 지원부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6억이라는 숫자를 보며 자부심보다는 당혹감을 먼저 느꼈을 겁니다. 같은 회사 명함을 들고 어디 가서 일한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럽게 만드는 그 과한 숫자가 과연 현장의 진심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숫자는 노조가 전체 직원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타까워해야 할 지점은 노조가 이 숫자에 매몰되면서 정작 챙겨야 할 노동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노조의 힘은 숫자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단결된 마음과 명분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요구하는 명분보다는 실리에, 그것도 아주 자극적인 실리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의 시선은 차가워졌고 내부에서도 우리가 왜 이런 비난을 감수하며 노조를 지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노조 지도부는 이 숫자가 가져올 파장을 예상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 자극적인 수치를 지렛대 삼아 투쟁의 강도를 높이려고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는커녕 귀족 노조라는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노조는 그 기대치를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던 수많은 선량한 사원들이 입었을 이미지 타격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결국 6억이라는 숫자는 노조에게 독이 든 성배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화제성을 모으고 회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노조의 근간인 신뢰를 갉아먹었습니다. 외부에서는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보이고 내부에서는 부서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 기업의 노조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대중과 동료로부터 소외당하는 광경은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지금 삼성 노조가 겪고 있는 몰락의 징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중의 상식과 동료의 감정을 잊지 못한 채 오로지 숫자로만 승부하려 했던 오만함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세련된 방식이었더라면, 조금 더 주변을 살피는 태도였더라면 이렇게까지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숫자에 눈이 멀어 정작 지켜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지금의 삼성 노조를 보며 우리는 무엇이 진짜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이 6억이라는 숫자는 노조의 승전보가 아니라 장송곡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통과 공감이 빠진 투쟁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차가운 현실로 돌아오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 갇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져가는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조직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마주한 진짜 위기는 회사의 압박도 아니고 차가운 여론도 아닙니다. 바로 함께 어깨를 맞대고 싸워야 할 동료들이 노조라는 울타리를 스스로 부수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뜨거웠던 동료들의 마음을 이토록 차갑게 식게 만든 것일까요?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상식이라는 기준조차 무너뜨린 노조의 독단적인 운영 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파업을 앞두고 터져나온 이른바 활동비 논란입니다. 사실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다는 건 구성원 모두가 생계 위협과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비장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비장한 순간에 노조 지도부는 아주 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합비를 대폭 인상하고 그렇게 모인 돈으로 파업 스태프들에게 매달 300만원씩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현장 직원들의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내가 낸 돈으로 누군가는 파업 중에 보너스를 챙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노조가 외치던 정의와 공정은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일반 조합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월급이 깎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며 큰 결심을 내린 사람들 앞에서 정작 그들을 이끄는 운영진은 주머니를 채울 계획부터 세웠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일일까요? 이런 모순된 행동을 보면서 어느 누가 노조의 진정성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동료들의 헌신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도구로 여기는 듯한 이런 운영 방식이 결국 수천 명의 직원이 노조를 떠나게 만든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노조 내부의 심각한 지역색 부서색도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는 거대한 조직인 만큼 다양한 사업부가 존재하는데 지금의 노조는 철저하게 반도체 사업부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전이나 모바일 혹은 다른 지원부서 사람들의 목소리는 노조 안에서 들리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마치 반도체 부서의 이익이 곧 전체 이익인 양 몰아붙이는 분위기 속에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철저한 소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조합비를 내고 똑같이 삼성의 이름을 달고 일하는데 왜 우리의 권리는 뒷전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소외감은 결국 집단 탈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루에만 수천 명이 노조 탈퇴 페이지를 눌렀다는 소식은 노조 지도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동료들이 노조를 떠나는 이유는 회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노조가 나를 대변해주지 못한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노조에 남아있는 것이 나의 커리어의 오점이 되고 동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이 되어버린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때는 권익을 지켜줄 유일한 보루라고 믿었던 조직이 이제는 탈출해야 할 난파선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이런 내부의 비판에 대한 노조의 태도입니다. 건강한 조직이라면 쓴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운영 방식을 개선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노조 지도부는 내부의 정당한 비판조차 회사의 사주를 받은 세력으로 몰아가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로 치부하며 입을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동료를 설득하기보다 압박하고 진실을 말하기보다 구호를 외치는 데만 열을 올리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접어버렸습니다.
소통이 사라진 곳에 남는 건 톡선뿐이고 톡선의 끝은 결국 몰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직원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믿었던 노조가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디에 기댈 수 있을지를 말이죠. 동료들의 등을 돌리게 만든 건 회사의 방해, 공작이 아니라 바로 노조 스스로가 보여준 상식밖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공정을 외치며 불공정을 일삼고 연대를 말하며 차별을 두는 그 이중적인 태도가 삼성노조라는 거대한 탑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열망이 이렇게 허망한 실망으로 변해버린 현실이 그저 씁쓸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결국 사람이 떠난 조직에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투쟁이 얼마나 허망한지, 동료의 마음을 잃은 노조가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나 운영과 동료를 외면한 톡단이 불러온 이 몰락의 사막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노조 지도부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료들로부터 외면받는 노조에게 과연 어떤 미래가 남아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한 조직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히나 그 조직이 수만 명의 권익을 대변하겠다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곳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마주한 마지막 장은 안타깝게도 차가운 외면과 냉정한 현실뿐입니다. 성과금 6억이라는 무리한 요구로 대중의 등을 돌리게 하고 상식 밖의 운영으로 내부 동료들마저 떠나보낸 뒤에 남은 것은 이제 투쟁의 동력도 명분도 사라진 텅 빈 구호뿐입니다. 저는 이 끝을 보며 무엇이 진정으로 조직을 살아있게 만드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현실은 노조의 존재, 가치 그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조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며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거치며 노조는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오히려 회사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대내외에 심어주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기업인 내부의 이기주의와 독단적인 운영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모습을 보며 어떤 국민이 그리고 어떤 동료가 박수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신뢰를 잃은 목소리는 아무리 크게 소리 높여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이런 신뢰의 붕괴는 결국 노조의 협상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꺼내들었던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도 이제는 힘을 잃었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탈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조가 선언하는 파업에 과연 얼마나 많은 직원이 진심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요? 지도부는 여전히 강경한 투쟁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동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파업은 결국 그들만의 시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노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싸움에서 지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아무도 그 싸움에 관심을 두지 않는 무관심의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삼성전자라는 공동체 안에 뿌리 깊게 박힌 불신입니다. 노조가 부서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운영진만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직원들 사이에는 지울 수 없는 골이 생겼습니다. 한솥밥을 먹으며 세계 1등을 일궈냈던 동료들이 이제는 서로를 경계하고 비난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노조는 단결을 위해 존재해야 하거늘 오히려 분열의 씨앗이 되어버린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삼성노조의 몰락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도덕적 우위와 상식적인 운영이 결여된 힘의 논리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중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조직은 아무리 거대한 자본과 규모를 가지고 있어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노조 지도부가 마주하고 있는 차가운 현실은 누군가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내린 수많은 독단적인 결정들이 쌓여 만들어진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노조 앞에는 텅 빈 사무실과 냉담한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대중의 이미지만이 남아 있습니다.
파업기간 활동비를 챙기려던 그들의 욕심과 6억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 정작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합니다. 껍데기만 남은 노조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예전과 같은 신뢰와 지지는 다시 얻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의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진정한 연대는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나만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말입니다. 삼성 노조의 몰락은 단순히 한 기업 노조의 실패를 넘어 상식을 잃은 조직이 어떻게 스스로 파멸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결국 끝까지 자부심을 지키려 했던 평범한 직원들이라는 사실이 오늘따라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